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3일 헌법 1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인재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합형 문제이고 22년 경찰 1차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포함되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옳은 지문이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면 행동하고 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거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장교 진급 지시에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관련 인사권자에게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징계를 받거나 내지는 연금이 깎이거나 진급이 좀 이제 제한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사 보안 때문에 이 군인의 시스템과 경찰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내 신분이 군인입니다라는 걸 스스로 밝혀야 돼요.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그걸 밝히게 되면은 경찰에서 이제 군 부대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분을 숨겼어. 신분을 감췄어. 그러면은 경찰이 군 부대에 통보를 못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신분을 밝힌 사람은요. 신분을 밝혀서 이게 군 부대에 통보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징계를 받거나 연금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진급에서 좀 제한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신분을 숨기면은요. 그런 진급 제한이나 연금 제한이나 징계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게 올바른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신분을 숨겨서 군 부대에 내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통보가 안 되었으면은 나라도 다시 한번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신분을 숨긴 사람과 숨기지 않은 사람의 적정한 징계, 적정한 승진, 적정한 연금의 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진 신고할 의무를 규정했다는 표현 자체가 본인이 신분을 숨겼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는 그 형사 절차까지 내 신분을 숨겨가지고 약식 명령 결국 받았으면은 최소한 자진 신고를 하도록 부과하는 것은 이런 징계에 있어서의 형평성, 진급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 판례입니다. 니은번 틀렸고요. 자, 디귿번입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들은 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금지할 필요가 있겠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해야지만 사고가 줄어들 거니까 침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합헌 판례죠. 그래서 디귿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은 1번입니다. 자, 의료 소비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죠. 환자 말하자면은 환자입니다. 좀 더 편하게 적어봅시다.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의사는 환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사고라는 걸 입증하기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가 만약에 이 의료사고 때문에 사망까지 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엄청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그럼 환자의 유가족들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건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정을 먼저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를 불러가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귀찮대. 나는 배상해주고 싶지 않대. 그래서 이게 나에게 하기 싫은 걸 강요하는 거래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법은요, 의사 보고 무조건 이 조정에 응해야 된다는 의무는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환자가 사망까지 하게 되었으면 너도 조정 절차에 와서 환자의 이야기는 들어보라는 거예요. 꼭 조정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사망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사안은 청구인 의사입니다. 의사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옳아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5월 23일 목요일 1일 일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